이 가성비, 뭐 원래부터 중국은 가격이 쌌다. 싼 가격이 작게는 20%에서 뭐 30% 이렇게 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가성비 때문에 아유 그래 기술을 조금 좀 딸리지만 중국 제품 쓰자, 어차피 뭐 금방 쓰고 버릴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 기술력이 늘어나면서 가성비 기술력, 그러니까 가격만 봤었는데 이제 기술력까지 올라서 가성비로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저희는 괜찮지만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갈 수 있는, 원자재부터 반도체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점령당한 한국입니다. 자, 예전 같으면 정말 이제 값싼 그리고 좀 질이 낮은 이런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싼 이런 부분들이 중국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뒤에 이제 바로 시작할 태양광부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들으시면 아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 드실 겁니다. 자, 한국 태양광은 중국산 천지다.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중국산 천지라고 하는지. 자, 이 태양광을 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태양광 용량이 2012년 100기가와트에서 1테라와트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죠? 여기 좀 더입니다. 그죠? 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테라와트 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자, 지금 최근에 보면 3년 만에 전 세계 태양광 용량이 2025년에 2.3테라와트로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그만큼 빨리 간다.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태양광 쪽이, 그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이 태양광 산업을 돈이 되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때 바이든 관련해서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종목이 정말 엄청 초급등했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현대 그 솔루션이 보면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 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세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각의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참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우 정말 뒷골이 막 땡깁니다. 뒷골이 다 땡깁니다. 그죠? 뒷골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우리나라가 전 세계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LG전자가 12년 만에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적자 부분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 태양광 산업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왜 정지를 했냐? 자, 원자재, 물류비 이런 부분이 사업으로 사업 부진했는데 여기까지는 참으려고 했어. 근데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이어서 고급화 전략까지 키우면서 적자 폭이 훨씬 더 크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G전자가 지금 미는 부분, 그죠? 디스플레이, 가전 여기하고 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기억나시고 휴대폰 사업 철수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도 과감하게 폐지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태양광 산업은 국내에 하나와 현대 두 군데만 남았게 된 거죠. 자, 진짜 좀 우리나라 시스템 은근히 미비된 게 맞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중국한테 밀리면 아니 되는데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제 방송 들어드시면 어우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되실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얘기 드렸던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자, 그러니까 돈 잘 벌고, 물론 우리나라 예전부터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세무조사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정권 관련해서 이런 연결이 정치적인 부분이 좀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돈 벌 때인데 갑자기 저렇게 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솔루션, 그죠?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달튼 공장 그리고 카터스빌 공장, 이 두 공장, 특히 달튼 공장에 바이든이 방문도 한번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 쪽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미국 쪽 시장을 계속 점령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국내에서는 태양광 산업은 거의 이제 못한다고 보면, 왜냐하면 한전에 특히나 그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승부수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태양광 발전소 안 그래도 못하는데 그죠?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태양광을 만드는 데 보면 여기 뭐 셀도 있고 모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무려 70%를 육박한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만든 여러 부품 중에 특히 셀 관련된 부품들은 70%, 그럼 중국 없으면 태양광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야. 자, 중국산 비중은 보면 2017년 45.2, 18년에 31.8, 33.5.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 보조금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65.2. 이게 보조금 폐지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그죠? 기가 막힙니다. 자, 셀 기준량, 보급량 통계를 한번 보시면 한국 셀이 39.5, 50쭉 가다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31.7. 그러면 중국 셀, 대만 셀, 기타 셀인데 여기는 별로 비중이 없어. 자, 중국 셀만 볼까요? 45.2에서 지금 68.2. 어떻게 보면 한국 셀은 그렇게 크게 안 줄었어요. 근데 중국 셀 부품은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셀뿐만 아니라 모듈 시장도 지금 중국산이 판을 치면서 이제 태양광 부품업계는 이제 완전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산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부품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는 거죠. 저가 공세, 여기에다가 보조금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조금은 왜 없어졌느냐? 자, 유럽연이 일단 반대 의견 탓에 국산 부품 비율의 50% 이상을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중국은 꿋꿋이 밀고 가고, 오히려 전기차 보면 또 계속 연장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조금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부가 아니고 전 정부잖아요. 전 정부가 특히나 보면 태양광 쪽에 열을 올렸던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되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나 환경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는 지금 뒷받침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태양광만 그러냐? 제가 쭉 이제 정말 몇 개 품목 한번 얘기해 드리면, 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국내 중대형 전기차. 야, 전기차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싼 거는 있지만, 아우, 기술력 되겠어? 이렇게 된 대형 전기차. 그러니까 승용차 제외한 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 보시면 1위부터 3위가 국산 업체입니다. 현대차, 에디슨 모터스, 우진산업. 자, 근데 여기서 2022년을 가는데 이제 변경되어 있다면 에디슨 모터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절차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진산전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2020년 보면, 자, 4위였던 하이거가 2등으로 가고 3위였던 우진산전은 오히려 4위로 떨어지는. 야, 우리나라 대형 전기차 시장에서 승용차 같으면 현대, 기아, 다음 뭐 테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이거라는 중국 전기차가 올라왔습니다. 이경님, 정부 좀 잘하자. 기가 막힙니다. 자, 근데 국내 전기버스 보급량을 보시면 2019년에 중국산 비중이 얼마냐 하면 24%였어요. 자, 뭐 이 양이었지만 불과 3년 만에, 그죠? 비중이 몇 프로 늘었습니까? 20%가 늘었어요. 근데 이 20% 늘었는데 한 44%가 됐지 않습니까? 요 뒤에 장 내용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중국산 점유율이 2020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시 주춤했는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다시 급해졌다는 건데, 이 이유가 뭐냐면 가성비 대비 앞세웠던 중국산 이런 전기차 대형버스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춘 상태에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전기차 비용이 월등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1, 2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야 뭐 이왕 그거면 할 수밖에 없고, 또 더구나 하는 이유가 이 밑에 보이십니까? 국내 전기버스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정부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시급하다 목소리인데, 특히 버스는 국민 세금이 드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있대.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고려하면 여기에 보조금을 이쪽에 지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업체는 더 많이 준다, 아니면 우리나라 업체만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중국산을 그냥 싸니까 이거 해서 보조금 더 많이 받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드론 시장하고 세계 드론 시장, 드론 시장은 제가 최근에 방송할 때 UM의 도심 항공교통, 여기에 또 핵심 관련 드론 미래 산업의 보고고, 특히나 이 드론 같은 경우는 국방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무기 쪽이라 이런 쪽, 우리나라 국방하고도 연결돼요. 이 드론 시장이 크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 시장을 선점을 해야지만 앞으로 미래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자, 여기 세계 10대 드론 시장 보면 저희 나라는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20년 0.5조 원인데 2025년에 지금 5년 동안에서 1조 원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드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겠다, 이렇게 7대 강국에 들어가겠다. 근데 중국은 보시면 이미 2위예요. 자, 정부가 이렇게 세계 드론 시장의 7대 강국을 도약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국내 드론 시장을 선도할 국내 기업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다. 보시면 평균 매출액이 20억 규모에 불과해요. 그리고 업체당 평균 인력도 11명. 뭡니까? 소규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공공 의존도가 66.8%. 그만큼 뭡니까? 이런 기업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돈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근데 보시는 대로 중국산 드론 시장 점유율이 70%죠. 이 돈 다 또 어디가 가지고 간다? 중국이 가져갑니다. 자, 현재 한국의 드론 기술력은 중국 등 선도국에 비해서 60%죠. 그러니까 중국산 드론이 가격도 좋을 뿐더러 드론 시장 기술력만큼도 지금 한국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이거 지금 예전에 원자재 드론, 이거 뭐 드론 정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로봇 시장, 지금 작년부터 올해 이 로봇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보스턴 로보틱스 인수부터 삼성도 로봇 회사 인수하고 LG 두산그룹도 실생활 로봇 개발에 각축질하고 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는 걸 비해서 로봇이 앞으로 미래 시장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서빙 로봇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서빙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이제 물류 로봇으로 이제 점점점 진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진짜 인간과 로봇 기술이 이제 책북의 등장으로 이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로봇 시장 또한 중국산이 벌써 가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 서빙 로봇 중 70% 이상이 중국 업체 푸드 로보틱스와 키넌 로보틱스 제품으로 추정이 된다. 국산 제품보다 20% 이상 저렴. 자, 근데 이거 한번 또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안 사업을 통해서 서빙 로봇 구매자에게 공급가의 70%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산 서빙 로봇을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70% 받고 30% 내는데 우리나라 그게 비싸지 않습니까? 돈 적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조국과 무관하게 중국은 전기차 관련해서 확실하게 차별을 둡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관하게, 또 이 세금이 어디 갑니까? 이 우리나라 다 이거 세금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는 이 KT. 자,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주요 산업에서 로봇을 뺀 KT. 그러니까 로봇 산업을 빼버린 거예요. KT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삼성, LG 이런 대기업 말고 KT가 이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 로봇 회사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버텨요,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경기 불황 속에도 중국 TV 업체들은 저가 물량 공세로 LCD TV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고,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CD TV 출하의 전망치는 줄고 있지만 중국 업체 출하당의 전망치는 늘고 있다. 이게 전 세계 지금 TV 수요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게 정상인데, 중국은 뭡니까? 내수 판매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이 저가형 부분, 이 저가형은 중국은 저가형이고, 그죠? 삼성의 LG는 고가형이고, 전체적인 이런 쪽에서는 삼성, LG를 따라오지를 못하지만, 자, 이 TV들을 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갔어요. 그죠? 대한민국 넘어갔죠. 그죠? 자,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서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점점점 중국이 잠시, 아직까지 고가형 큰 이런 쪽에 기술력의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도 점점점 지금 중국이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석유화학 업계도 중국이 점점 잠식하고 있다. 특히 기름값 올라가면서 참 한때 깜짝 이 실적들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해 2분기 역시 대부분 부지 보이면서 LG와 롯데케미칼, 하나솔 실적들이 불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때 반도체 정유에서 수출 3대 호재를 부르는데 지금 이 불황인데, 그 불황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자, 이게 중국이 지금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자국 내 석유 지분을 크게 올리면서 중국의 약진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현 추세로 중국의 에트렌드 기초유분과 중간 원료 자금률이 2025년 100%고, 이 100% 넘으면 이거를 수출을 하겠죠. 가격 싸게. 석유업계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서 이렇게 반등해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 정책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중국 때문에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예전에 그냥 값싸고 원자재, 뭐 장난감, 뭐 이런 부품만 중국산이 넘쳐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우리나라 주력 상품들을 점점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갈륨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수출 통제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전부터 보면 이 수산화 리튬 관련, 그 다음에 리튬 수입 원전들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증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조금 중국산 의존도 너무 높으니까 특히 이런 전기차 관련 원자재 부분을 낮춰야 된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혀 낮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무역 수지에서 흑자가 났는데, 지금 이런 원자재부터 계속 중국들이 수출을 하니까 우리가 수입을 하다고 중국 수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 70% 이상 8개 부품을 보면,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왕구류라든지, 그죠? 1차 전지, 축전지, 그러니까 단순 이런 가공, 이렇게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CDMA 방식 휴대전화가 무려 99.8, 이거 이제 우리나라 안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74%. 여러분들 중국산과 국산 엄청 차이 날 줄 알았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물론 큰 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부품이겠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74%. 중국에서 수입 중단하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74%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컴퓨터, 기타 무선 통신기기 등등. 저도 이걸 보기 전까지 에이 설마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보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또 대중국 수입 우정도 한미를 비교를 해보시면 전체 품목에서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이 합니다. 미국이 적고요. 우리나라가 그 밑에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간재는 부품 소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본 밑에 있잖아요. 근데 자 보시면 중간재도 그렇고 부품 소재도 그렇고 1등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대중국 수입 의존도 변화를 보시면
먼저 미국부터 한번 보시죠. 미국은 정말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떨어져요. 지금 17.4%, 21%에서 지금 4년 동안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이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본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뭐 24.2에서 2020 올렸다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저희 나라는 2018년도 이때 한 번을 이때 사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대중국 수입원도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그런 쪽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특히나 이 2021년 때 우리 요소수 대단으로 특히 RV 승용차 가신 분들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때 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 된 품목이 무려 어떻게 됐습니까? 2,000개고 90%가 넘는 품목이 500개 되는데, 야, 이래서 자, 일본이 뭐 반도체 관련 이런 쪽에서 뭐 우리나라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국한테 이 부분의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그리고 품목을 다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낮추는 전략을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 품목이 특히나 더 점점점 첨단 부품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가성비, 뭐 원래부터 중국은 가격이 쌌다. 싼 가격이 작게는 20%에서 뭐 30% 이렇게 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가성비 때문에 아유, 그래 기술을 조금 좀 딸리지만 중국 제품 쓰자. 어차피 뭐 금방 쓰고 버릴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 기술력이 늘어나면서 가성비 기술력, 그러니까 가격만 봤었는데 이제 기술력까지 올라서 가성비로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나라 또 경기가 지금 좀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 싼 게 더해서 회사 적자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줄이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같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산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중국산만 쓰느냐? 그게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버스 아까 엄청나게 3년간 20%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중국은 수소버스는 전혀 없어요. 그럼 중국의 큰 격차를 보이는 수소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수소버스 이런 쪽에서는 중국 진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정부, 그다음에 관계자, 기업 이런 쪽에서 파악을 해서 이거 너무 올라왔구나. 어차피 우리나라 돈 소금을 하는데 수소버스를 더 키우면서 오히려 이걸 중국에 역수출하다. 이런 전략 플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히포라이트라는 조명 업체가 있습니다. 이 히포라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 성장기가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진출, 2007년도에 있었던 개성공단 진출을 하면서 이 한국의 인건비가 뭐 그 당시 한 30불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로 이렇게 인건비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 수출에서 매출이 600억 대로 증가하면서 승승장구해서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6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성공단이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 아마 이 회사가 인도 수출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설비하고 놔두고 그대로 못하면서 2차 위기를 맞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낮은 인건비로 계속 공략하기는 중국 저가 제품도 들어오는데 이 중국 경쟁에서 이기는 게 힘들다, 이렇게 되면서 한 3년 동안 R&D, 투자자금으로 80억을 자금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우리는 승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600억으로 갔던 매출이 150억까지 떨어져서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랬는데 이 당시 3년 동안 이 회사가 특허가 무려 300개를 땄다고 합니다. 이렇게 300개를 따면서 특히나 욕실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방수 등기구에 이제 특별적인 조명 업체가 되면서 이 업체가 2차 다시 엄청나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잡을 방법은 결국은 기술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기술하면 또 생각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주력 사업 분야 하나가 이 조선업체. 자, 한때 우리 그 중국의 1위를 뺏겼었어요. 그죠? 매출 금액을 뺏겼었는데, 자, 우리가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그죠?
고부가가치 선박들을 인수하면서 다시 1위를 되찾아버리고 지금 이 압도적인 기술력 이걸로 해서 특히 고부가치 수준을 압도적인 수준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기술력은 아직 K조선을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 빼앗겼던 조선업계 1위를 다시 차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장 확실한 것은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 특히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비중은 전체 그 매출 비중의 30%를 차지할 만큼 만약에 이 반도체가 흔들린다 우리나라가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변화 어떤 건지 정말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 메모리 쪽에 뭐지? 메모리는 거의 뭐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메모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램과 그죠? D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에 그나마 조금 돈이 더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 35.5%, 하이닉스가 18.1%, 토탈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53.6%. D램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비중이. 자, 이만큼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하지 않으면 D램은 맞추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X39070 이게 이제 애플의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플이 어떤 깜짝 놀랄 일을 했나 하면, 자, 애플은 아시다시피 아이폰 등 기기에 사용하는 품질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되기가 힘들고 되더라도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 애플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간이 물론 거꾸로 관계는 있긴 있지만 이 두 개를 빼놓고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생 반도체 기민 중국의 YMTC의 낸드 플래시 공급사를 선정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계 반도체 시장과 이 전자업계에 충격을 가져다 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자, 중국의 반도체 공세 기술력은 그래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메모리가 어느새 다가오면서 지금 애플이 YMTC에게 낸드 플래시 공급사 선정을 맡길 정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물량은 언제든지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기술력이면 YMTC가 가격이 훨씬 더 싸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 뭐 정치인부터 해서 정부부터 난리가 났었지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애플이 이제 항복 이렇게 하면서 YMTC 메모리 반도체 조달 계획을 사실상 백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특히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 지금 계속 이렇게 수출 규제하고 강력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저렇게 한다? 자, 애플이 어떻게 보면 미국 밖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되긴 됐지만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그만큼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거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자, 이런 중국이 반도체 전략 물량 공세를 정말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2024년까지 31개의 공장을 짓겠다. 제가 알기로 국내는 한 12군데 정도 지금 중국의 자금력과 이런 기술을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차이가 나는데 이 격차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중국이라면 결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뭐 메모리야 어차피 전 세계에서 20%밖에 안 되고 그동안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잠식을 했었기 때문에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신다면, 자, 지금은 지금 10나노 이하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지만, 자, 45나노 이상 보면 대만, 중국, 일본, 28에서 45나노 보면 대만, 중국, 한국, 미국, 자, 10에서 22나노 보면 미국, 대만, 유럽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10나노 이하에 특히 지금 5에서 4, 지금 3까지 2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만이 92%, 한국이 8%.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패키징도 있지만 수율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율이죠. 자, 그런데 지금 특히나 4나노 때 수율이 삼성전자 수율이 30까지 떨어진 거예요.
대만이 수율이 한 80에서 90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율이 점점 지금 75 정도까지 3나노에서는 75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2나노에서 된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수율이 대만 업체랑 비슷하게 될 거죠. 그러면 압도적인 10나노의 비중을 한국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2나노에서 그때 수율 현황을 조금 보기는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기술이 앞서고 있지만 페리스 쪽에서는 단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앞선다. 자, 중국의 페리스 기업은 2008개 10개로 한국의 130배,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더 막대한 정부의 보조금 밑에 지원, 여기에 또 업체 수가 20배 이상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우리나라가 페리스에서 특별한 기술력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이상, 특히 중국이 처음에는 전체 분야에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하고 특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런데 자, 페리스 쪽에 우리가 중국보다 약점을 보이고 있다, 뒤떨어지고 있다, 파운드리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SK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악화를 견뎌 설비 투자를 50% 이상 가서 최근에 특히나 뭐 하이닉스 같은 엔비디아들은 좋은 소식이 한 2개 정도 들어오면서 다시 좀 더 빠르게 올라가겠다는 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2분기 흑자전을 한다 이런 보장은 없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는 하지만 거의 뭐 감산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장비 업체, 그동안 메모리든 특히 비메모리 장비들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매출이 많이 감소했어요. 특히 심택이 가장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에르스 세미컴부터 대덕전자, 솔브레, 원익, IPS까지. 자, 여기에 특히다 보면 대중무역 줄고 있죠. 미국이 올라가고 있지만 베트남, 일본 등등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중국의 소부장 자립이 빨라지고 있는 점도 매출 감소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히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데, 이 중국의 소부장의 부품 업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매출 감소, 이 부분들이 점점 더 빨라져. 특히나 최근 제가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쪽에서 유통 쪽에 있는 분들 지금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국내 이런 부품, 비메모리 부품, 그러니까 메모리보다, 여러분들 깜짝, 이거 아직 기사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실 때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국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업체, 이 소부장 업체 중에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오히려 훨씬 더 중국의 잠식이 훨씬 많다고. 그래서 지금 국내 특히 비메모리 부품 업체들은 지금 이거 회사 하기가 힘들 정도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이 소부장 자립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로 지금 파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벌써 이미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협력업체, 특히 폰 부분, 휴대폰 부분에 관해서 중국 협력업체 비중을 계속 좀 늘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옛날만큼 삼성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중저가 부분들은 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 부품들을 많이 써왔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부분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신문 기사라든지 언론에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이 우리나라 비메모리 업체들이 특히 소부장기를 이러다가는 다 쓰러지기에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 여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최근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폐지하면서 탑티어 일본 기업들 대거 몰려오고, 지금 영인 클러스터 부지에도 지금 일본 기업, 소부장 기업들을 수출 우대, 세금 우대까지 해주면서 일본 기업들, 우리나라 세제 혜택은 낮춰버리고 일본 기업들의 세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부장, 반도체, 비메모리 이런 쪽에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 물론 이 미국의 이런 전술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약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와 기업의 전략 실패와 판단 착오.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야 우리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고 어차피 지금 특히 이 당시엔 다 메모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뭐 70% 80%인데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판단착오였죠. 글로벌 사계가 점점점 커지고 반도체 기술도 점점점 세분화되고 점점점 올라지는데 일본 반도체 그런 준비에 대한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가 갑자기 그 협약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협약 이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어디 그랬었습니까? 오히려 그 일본 반도체를 죽이면서 특히나 이렇게 되면서 인텔이 이 당시 이 비메모리체 펠릿 쪽을 크게 키우면서 일본 반도체 죽이기 한번 크게 담긴 정부였었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이 하는 전략들, 기업들 당장 단가 낮추기 위해서 국내 부품업체를 다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소부장 기업을 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 자국의 중국 바운더리 업체가 있는데 계속 그래 하다가 공급을 안 한다?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못 따라한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저가 공세가 이제는 기술까지 담그고 있는데 원자재부터 해서 지금 반도체 특히 핵심 부품이 한국이 특히나 일본이 미국과 일본의 지금 반도체 IR 전략을 보면 이 당시 일본이 겪었던 것과 우리나라가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본 반도체 몰락을 안 한다. 일본 반도체 몰락하면 한국 반도체가 몰락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본의 전철을 보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 전략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길 것은 첫째도 기술이다. 둘째도 기술이다. 셋째도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20년 후, 30년 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심각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중국의 이런 공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캡스 홍반장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날 만나요.